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블락. 그는 가이아 이론을 주창한 사람인데요.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생물체로 자기 조절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체와 무생물체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변화에 스스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이름을 붙인 배경에는 바로 지구의 원 생명을 먹여 살리는 토양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었을까요? 대지는 말 그대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도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MHz, 안산 88.7MHz, 수원 93.6MHz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 시간인데요. 두 분의 고정 패널이 준비한 영화 키스 더 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을 뵙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Alright, that's your part. Sing it along with me now. Yeah. Whenever my head starts to hurt, before it goes from bad to feeling worse, I turn off my phone, I get down low, I put my hands in the dirt. I try to stop the world from moving so fast, try to get a grip on where I'm at, to simplify this dizzy life. I put my feet in the grass.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Yeah. That's right. The only explanation for a high rise must mean that everybody wants to get high and move on up to a deluxe apartment in the sky. Well, the higher we go, the taller we grow. We lose sight of the land below, where you can have your places in outer space. 'Cause my home is where my food is grown.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And we are animals. We are wild.
We started with emotion at the bottom of the ocean. Now we're swinging from the tops of the trees. We are animals. We are wild. Well, to truly be forgiven, we must all get back to living with the land in harmony.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I'm going back.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sing your part once agai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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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eah.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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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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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One more time around the worl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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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eah.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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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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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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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자, 제이슨 뮤라즈의 Back to the Earth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다큐에서 나오는 분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환경운동가이면서도 싱어인 제이슨 뮤라즈의 Back to the Earth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두 분 패널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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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달 만에 뵙는 거죠? 네. 네, 한 달이 금방 와요. 그렇죠. 네. 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름 덥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름이야 뭐 덥긴 네. 하지만 어떻게 지내세요?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요. 에어컨 있어서 시원하다. 덥고 습하고. 네. 근데 진짜 이제 동남아 날씨가 되는 건지 네. 스콜 진짜 스콜이 이제 맞아요. 이제 소나기가 아니라 스콜로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네. 비 오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내리고 그렇죠. 엄청 뜨겁고. 네.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 네. 장마라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인데요. 음. 또 에어컨을 틀지만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뭐 차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보이는 라디오로도 듣고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에어컨 적정 온도는 26.2도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덥더라도 왜냐하면 에어컨은 우리 전기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나누는 코너이기 때문에 적정 에어컨 온도는 26도로 해서 조금 덥지만 불편함을 감내하는 또 여름 나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소개를 참 우리가 안 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두 분 매달 보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7살 여자 아이 키우고 있는 박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최정미입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의 주제는 토양에 관한 거였고 제가 앞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키스 더 그라운드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 다큐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데이지의 입맞춤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꼭 추천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화가 이제 키스 더 그라운드인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 작품은 2020년도에 나왔고요. 감독은 조슈아 티켈, 리베카 헤럴 티켈이라는 감독이고 나레이터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나우 유시미하고 헝거게임 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 우디 헤럴슨이라고 그 알아요. 배우가 나레이터를 한 영화고요. 이 다큐멘터리인데 우리가 항상 그 다큐 영화 보고 넷플릭스에서 그거 보고 항상 이야기 많이 나눴었잖아요. 막 네, 자연 재해, 기후 위기, 네, 온난 지구 온난화 네. 막 이런 너무 우리 앞에 닥친 무서운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무서운 현실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메시지를 줘요. 네. 근데 그게 바로 토양이고 땅의 힘이고 그게 토양 근데 그 땅의 힘을 우리가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토양을 회복시켜야 된다. 지금 토양이 너무나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양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내용의 다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눌 때 항상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에 엄청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탄소가 진짜 안 좋은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 다큐에서는 이 탄소가 진짜 중요한 모든 생물에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탄소 중립도 중요하고 탄소 배출을 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탄소를 그 땅에 묻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아주 그 해결책이다라는 걸 제시해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탄소를 이제 땅에 묻으려면 탄소 포집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재생농법이나 이런 농업을 통해서 그 탄소를 많이 포집할 수 있고 그러면 토양이 회복되고 그러면 이제 지구의 온난화나 이런 기후 위기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화입니다. 네, 돼지 입맞춤이라는 제목에 맞춰서 우리가 평소에 그 간과하고 있는 그 네. 토양에 대한 중요성, 네. 근데 그 토양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그 생명의 기반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농업을 함으로써 많이 토양의 이제 지력이 약해진 거죠. 네. 그 지력이 약해짐으로써 계속 이제 많은 어떤 농약을 다시 쓰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토양의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영화 다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네. 자,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나레이터가 또 네. 비건이면서 환경 활동가라고 하네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비건인 영화 배우는 정말 많아가지고 네, 나탈리 포트만 대표적으로 네. 나탈리 포트만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비건이고 네. 비건들 엄청 많이 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젤 번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옛날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여자친구로 저는 그 네.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엄청 유명한 환경 운동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건이라고 그래서 뭐 찾아보긴 했는데 막 그렇게 특별한 그런 내용은 제가 막 그렇게는 없더라고. 왜냐면 너무 네. 비건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네. 그래서 많은 것은 셀럽들이 사실은 이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나 동물권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거 굉장히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나레이터도 마찬가지로 그 영화에 함께 참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다큐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두 분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두 분께서는 이 토양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흙은 그 순환이라고 생각해요. 돌고 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 식물을 기르고 식물을 또 우리가 먹고 또 그 먹은 것이 다시 땅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한 3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서 흙을 만드는 걸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가 흙이 되고 흙에서 또 다시 그 좋은 흙이 되거든요. 마치 산속에 있는 좋은 흙처럼 영양이 듬뿍 유기물이 많은 흙이 되어서 그걸 엄마의 집으로 텃밭에 보내고 거기서 식물을 또 기르고 또 그걸 우리가 먹고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 거라서 흙은 순환이라고 돌고 도는 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우리가 흙에서 오는 식물을 먹고 다시 먹은 쓰레기를 다시 흙으로 가져오는 순환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은서님께서는 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모든 그런 모든 우리들이 먹는 것들이 이제 흙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기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흙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태어나는 것 같고 그 태어나는 그런 식물을 먹고 인간들도 이제 다
먹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또 다 채식을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흙은 항상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네. 두 분 다 똑같은 그 흙은 어떤 모든 우리의 그런 근본이라는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다시 돌아가는 곳이 흙이잖아요. 또 흙은 우리의 생명 유지를 해주는 기반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흙을 굉장히 그 우리 지구의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다, 돼지의 어머니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 다른 어떤 흙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흙에 대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정미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 흙이요. 흙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집.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지렁이와 같은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토양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 다큐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토양은 탄소를 포집하는 기능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탄소 포집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또 그런 데를 돕는 게 토양이고,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흙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먹거리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이. 그러면 토양이 탄소를 포집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토양이 탄소를 포집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땅에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을 기르잖아요. 토양이 식물을 기르면서 탄소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탄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나서 산소를 배출하고 또 그것들이 또 뿌리로 또 내려가서 그것 또 흙 속에 저장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탄소를 포집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좀 더 도와주시겠어요? 뿌리에서 탄소를 이제 인간이 이제 탄소를 배출을 하면은 이제 그게 작물이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흡수한 작물이 이제 뿌리로 탄소를 배출을 하고 그 뿌리에서 배출된 탄소를 미생물이 그걸로 이제 미생물의 먹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물들의 광합성을 하잖아요. 네.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나서 그게 이제 연료가 되는 거죠. 네. 그 식물이 이제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당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40% 정도가 땅속 뿌리로 내려가죠. 네. 그래서 땅속 뿌리에서 내려가서 이게 뿌리에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에게 주는 먹이가 거예요.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식물이 이제 그 토양에게 이제 탄소가 먹이를 주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토양 미생물은 또 식물에 영향을 공급하고 이러한 가종을 통해서 이제 그 토양 속에 이 탄소가 머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조그만 어떤 물과 같은 조그만 어떤 그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물과 공기 흐름을 조절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함으로써 땅에 저장한다. 그래서 물과 공기 흐름을 조절한다라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생명 다양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다큐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한 한 줌의 흙에는 지구상에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네, 그만큼 맞아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도시화가 되면서 갈수록 도시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이 생물 다양성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우리 발밑에는 수많은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거라고 흙 속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흙이 사실은 건강을 해야지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도 건강하고 또 우리가 먹는 식물이 건강한 식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우리는 자연과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큐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토양이 어떤 것인지라는 얘기를 나눴고 다큐에 보면은
1930년대 미국에서 그 미국 중서부 평원 지역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네. 큰 환경 재앙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다큐에 나온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1930년대에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아주 심각한 환경 재해를 입었는데 그 환경 재해 원인이 이제 처음에는 좀 막 그렇게 비옥하진 않았어도 그런 땅에 중서부에 있는 평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경운을 통한 경작을 하다 보니 토양이 이제 계속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탄소가 이제 배출이 막 되면서 거기가 아주 황폐해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토양 그러니까 80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이 영구적인 손실을 입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루즈벨트가 토양 보호청이라는 걸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토양을 보호하는 부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토양 부서를 신설했고 그 네. 부서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토양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노력을 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좀 더 그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 미국의 이제 황진지대라고 하는 곳 네. 같아요. 이제 1900년도에 초반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땅이 싼 곳으로 옮겨갔는데 그 곳이 가뭄도 심하고 건조해서 사실은 농사짓기는 그렇게 적합한 곳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밀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서 그러면 밀 가격이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토지 개발자들이 그 초지를 밀밭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제 농민들이 그 초지를 경운을 하죠. 경운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농업에 관련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잘 그 단어가 익숙지 않은 것 같은데 경운은 그냥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토양의 기능이 탄소를 포집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초지를 밀밭으로 만들면서 땅을 다 경운을 하게 된 거죠. 갈아엎게 되죠. 그러면 갈아엎게 되면서 그쪽이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러면서 모래바람 그런 것들이 모래는 아니지만 황진이 되겠죠. 그런 폭풍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우리가 파괴했을 경우에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자연에 맞서는 것보다 자연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자연에 적응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아마 토양 부서를 신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NRCS 그러니까 토양 부서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지금 현재 농무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 그 다큐에 보면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거기에 이제 레이 아출레아라는 분이 나와요. 네. 네, 그분은 이제 그 미국 내에 있는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제 경운 줄이기 교육을 하시는 분이에요. 경운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땅을 갈아엎는 네. 그런 농사를 하는 분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미국 내에는 5% 정도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경운을 하지 않는 분이 5%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엄청나게 땅이 그 농업 국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농업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거기서 5% 정도만.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신설돼서 교육을 그렇게 했다는데 아직도 5%라는 사실이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죠. 아직. 근데 관심이 없는 것은 우선 그러한 그 새로운 과거의 전통적인 관행 농업으로 하는 게 쉽잖아요. 네, 그리고 생산성도 빠르고. 여기서 약간 미국의 이중성을 제가 느낀 건데 여기 다큐에 보면은 이제 농업
이렇게 교육을 해도 농민들이 바꾸지 않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하는 농업 이제 뭐 세 가지로 막 하는데 옥수수, 밀, 그다음에 또 하나 콩, 네, 해도? 콩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이래 다 사료 작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동물을 먹이로 쓰는 사료 작물.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 사료 작물 할 때 하면은 이 세 가지 작물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5가지 작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작물은 농업 그 미국에서 또 보조금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적자는 면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거기에 수능하면서 안주하는 그냥 거죠. 안주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좀 느낀 게 약간 우리나라 농민들도 약간 그 빚이 많잖아요. 네. 미국 농민들도 빚에 허덕이는구나. 그래서 빚을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 이제 보조금이 나오는 그런 작물만 하고 다른 건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교육을 시키고 뭔가 경운을 하지 않는 거는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보조금으로 사료 작물을 더 생산할 수 있게끔 왜냐면 소의 먹이를 해서 이렇게 소 생산량 그를 증가시키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것도 보면서 약간 그런 거 이상한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네. 이분이 그 기구가 생긴 지가 거의 이분이 31년 동안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31년을 교육을 했는데 아직도 5%라니. 네. 그래서 그거가 좀 인상 깊었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리고 대부분 그 땅은 네. 개인이 농민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땅 주인은 또 따로 있고 네.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잘 이행되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네. 해서 제가 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물론 과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환경 재앙을 겪고 나서 부서 신설했지만 그게 지금 농무부 안으로 또 들어갔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별도의 그런 네. 보호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미국의 정책이 농민에 대한 정책이 또 그 재생 농업으로 가는 어떤 그 길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32년 동안 그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사명을 가지고 네. 토양의 어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애쓰고 네.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네. 많은 사람들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농업을 우리가 하진 않고 농업을 농민들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제 주식이 쌀이고 이제 채소 농산물을 농민들이 지어준 것을 우리가 그냥 먹고만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농법으로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하는 농업 방식이 관행 농업이라고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땅을 다 뒤엎어서 하는 일반적인 네.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해결책은 이제 재생 농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관행 농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고 이제 농업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영화에서 이제 따르면 그 이제 이분이 이제 교육을 하러 갈 때 제시해주는 그 차트 같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저희도 이제 우리 미세먼지 뭐 대기 그런 그 대기질을 할 때 나사에서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표를 보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때 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낮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나사에서 이제 수집한 그 대기의 질을 보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보는데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 봄에는 3, 4월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름, 가을 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드는데 그 레이 아출레아 씨가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길 이제 3, 4월에는 무슨 우리가 밭을 경운을 하는 시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산화탄소들이 땅에서 다 방출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이 자라면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고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늘고 주는 것은 이제 그 땅의 경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나사에서 제공하는 대형 컴퓨터를 네. 통해서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네. 많을 때와 적을 때를 보니 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경운하는 때하고 네. 이제 그 농작물이 자라서 잘하실 때. 네. 네. 이산화탄소 흡수할 때 네.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농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라고 네. 이제 보여주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죠? 땅을 갈아엎지 않는 이제 우리가 경운이라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무경운 농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탄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 무경운 농법,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농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 선생님 혹시 있을까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도 5%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전무한 거죠? 잠깐만요. 네. 목소리가 너무 톤이 확 갔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조절해 가면서 네. 지금 확 갔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잡기가 힘들 거거든요. 네. 자, 거기는 자를게요. 그냥 다시. 네. 그러면은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할게요. 가요. 네, 무경운 농법 하는 곳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미국도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전무한 상태고,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의류 기업이잖아, 파타고니아라고 아실 텐데 그 파타고니아에서 지금 그 90년대 후반부터 그 재생농법을 통한 면 수확을 해가지고 96년도부터거든요. 96년도에 100% 유기농 순면을 사용한 의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재생농법으로 이용한 거래요. 그래서 인도에다가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옷을 생산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 이제 재생 유기농법으로 육포나 맥주도 생산을 하는데 이제 그 다년생 밀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재생농법을 이제 그 실행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 면을 생산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채소류 같은 거를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들하고 셰프들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레스토랑에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재생 유기농법을 파타고니아가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아직 이제 시작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충남 홍성에 3,500평 정도를 재배를 하기로 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없었고 이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마트에 가게 되면 이게 저탄소 농법이라고 써 있는 네. 사과 같은 거 많이 이제 사긴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그런 류의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재생농법은 시행하는 곳이 없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금씩 있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재생농법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네.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잠시 음악 듣고 다시 2부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MHz 지구론 지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Cause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in line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No, I won't give up. I don't want to b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here.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still looking up. Well, I won't give up on us.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네, 제이슨 뮤라즈의 I won't give up,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MHz 지그러운 책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 두 분 패널과 함께 토양에 관한 이야기, 키스 더 그라운드, 대지 입맞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지구의 토양의 3분의 2가 사막화가 됐다고 해요. 3분의 2면은 굉장한데요. 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막화가 왜 진행되죠? 은선 씨? 네, 사막화가 진행되는 원인으로는 이제 질소 비료를 가장 꼽는데요. 네. 네, 질소 비료는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질소 비료가 만들어진 그 상황부터 배경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질소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모니아를 토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번개가 칠 때만 암모니아가 생겼는데 이제 하버라는 과학자가 이제 독일 화학자가 이제 질소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암모니아를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소 비료가 생기면서 이제 토양이 계속 착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계속 죽고 그런 토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네, 사실 그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제 원래 자신 토양의 힘으로만 식물을 길러야 되는데 계속 이제 질소 비료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자생적인 그 힘이 자력이 상실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토양의 질이 계속
떨어지면서 토양이 이제 사막화되는 거예요. 네, 이제 질적으로. 살충제나 이제 질소 화학 비료라든지 제초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사용함으로써 네.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미생물이 없어지면서 이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전 지구 토양의 3분의 1 하면 상당히 높은 이제 퍼센트지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이제 그 식물을 키우고 할 때 이 표토층이라고 하는데 이 네. 표토층이 앞으로 60년밖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해요. 네. 좀 어떤 내용인지 그 얘기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영화에서 그 다큐에서 나오는데 이제 지금 우리의 그 표토층도 이미 많이 훼손이 많이 되고 질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지금 그 영화에서 이제 60번 정도만 지을 수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지금 이제 표토층도 이제 없어진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60년밖에 안 짓는다고 했는데 그게 60번 정도의 농사밖에 못 짓는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60번이라고 하니까 되게 얼마 못 짓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제 아예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질소 비료를 이용함으로써 사실 생산량은 증가했죠. 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녹색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와 달리 인구 증가에 맞춰서 녹색 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으로써 농업 생산량은 늘어났죠. 그리고 네. 인구도 늘어났고 그렇지만 사실은 토지는 늘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생산량이 많이 늘은 만큼 그 땅에 엄청나게 많은 질소 비료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살충제가 들어갔겠죠. 네. 그러면서 땅의 지력이 약해지면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탄소를 포집하고 다- 있는데 미생물이 없어진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토양 지력이 약하니까 거기에 계속 이제 또 그 질소 비료를 넣음으로써 네.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농산물들이 질소 비료의 어떤 힘에 의해서 사실 네. 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땅의 지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농산물의 영양분이 뭔가 지금의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영양분은 거의 어떤지 채소마다 다르겠지만 그 50에서 70% 정도는 영양분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여기에서 토양의 어떤 건강함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그 데이터긴 하지만 사실 우리도 농산물을 거의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네. 어떤 상황에서 대부분 농산물들은 뭐 캐나다, 미국,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그 등지에서 곡물들을 이제 수입해 오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라고 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발암 물질인 글리포세이드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잠깐 얘기 좀 해주실래요? 글리포세이드에 대해서? 예, 글리포세이트는 라는 화학 물질은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만든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가 되게 많이 팔렸거든요. 유명해요. 이 제초제는 잡초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 제초제가 암을 유발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에 몬산토에게 손해배상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최초로는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제초제 사용으로 인해서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법원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몬산토에게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지급해라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몬산토 제초제가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판결인 거죠. 네. 네, 여기서 조금 잠깐만 제가 언급드리면 이제 몬산토의 이제 제초제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 살충제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이 살충제라는 것은 이제 독극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그 화학 무기로 사용됐거든요. 그 홀로코스트 이제 가스실에서 이용했던 네. 것인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이제 화학 회사들이 이 살충제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 거예요. 원래 이제 독일에서 사용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쓸모가 없어서 미국에 이제 화학 그 회사들이 살충제를 이제 미국에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우라는 회사에서 이제 미국 전체 이 살충제를 엄청나게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판매를 하면서 사실은 농업 생산량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농업과 목축이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농업과 목축을 같이 했는데 이 살충제가 있음으로써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아. 네, 구분이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뭐 1960년대 전쟁 끝나고 그때 이제 그 사용했던 그 살충제하고 지금 2020년대 그 나왔던 영화가 2020년대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곡물을 기르는데 이제 필요한 그 사용량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현대의 농업 방식은 더 이상 토양의 질을 개선할 수 없고 토양을 파괴하는 방식의 농업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몬산토는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러한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몸에도 이제 농작물에 뿌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거죠. 토양에 있으면 토양에서 물로 갈고 네. 또 식수에도 이미 감염이 돼서 우리 인간이 먹고 보면은 또 어린아이가 모유 수유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도 발견되는데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글리포세이드가 전국적으로 이제 뿌려지면서 한 200명에 되는 아이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그게 독성 물질이라는 게 밝혀졌고 또 이게 그 아이들의 어떤 주의력 결핍 장애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선천적인 어떤 결손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몬산토가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할 수밖에 없는 뭐 근본 그 팩트들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업이라고 불리는 이 글리포세이드는 사실은 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또 음식에도 또 마찬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속의 미생물을 죽이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렇게 보면은 이 글리포세이드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었었는데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한국어로 검색을 했을 때 그다지 많은 정보들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것도 정보 누출이 뭐 이렇게 되지 않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네. 글리포세이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조금 좀 다른 번외외액인데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하는 거 곡물 작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탄소 마일리지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가능한 로컬 음식을 먹는 거 이제 곡물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기서 곡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채소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시설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있어도 어떤 하나의 다른 대안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곡물은 그게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비닐하우스에서 곡물 생산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정부가 그 정책적인 농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뭐 농업이 차지한 농민이 차지한 인구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정말 위기가 수식이. 왔을 때 스마트폰 판매하는 것이라 가장 기본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식량 안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토양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식량의 문제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관행 농업, 네. 네. 화학 비료라든지 살충제, 제초제를 쓰는 것 아닌 어떤 이제 재생 농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다큐에서 말하는 재생 농업이 무엇이며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얘기 좀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 건가요? 재생 농업이 무엇인지. 네.
관행 농업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는 네. 재생 네.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네. 솔루션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재생 농업이 어떤 것인가요? 재생 농업은 이제 관행 농업은 전통 농법이라고 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운을 해서 경작을 하는 건데 재생 농업은 이제 경운을 하지 않고 탄소를 포집하고 이제 땅에 그 미생물을 계속 번식해 가지고 땅의 힘으로 자력으로 작물을 길러내는 걸 재생 농업이라고 하지요. 네.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생 농업을 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레이란 분이 각 농가를 다니면서 그 네. 사례를 소개해 주는 것 같은데 한 2가지 정도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안에 목장주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게이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농사 지을 때 땅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걸 이제 보여주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보통 농부들처럼 관행 농법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4년 정도 열심히 관행 농법을 화학비료 쓰고 경운기 돌리고 해서 했는데 우박 맞고 또 우박 맞고 또 그 다음에 가뭄 맞고 우박 맞고 이렇게 4년을 내리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비료 살 돈도 기자재 살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 농사를 계속 짓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재생 농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작물을 이제 한 방법이 2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면 작물을 순환 재배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작물을 매년 같은 땅에다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다양한 작물을 번갈아 가면서 키웠고 이렇게 하니까 땅의 영양분이 더 잘 유지되고 병충해도 잘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2번째로는 목장주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 살충제가 있음과 동시에 농업과 목축이 분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가축과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그 배설물들이 영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비료로 활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학 비료를 덜 쓰고 땅에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땅의 더 지력을 살려내면서 하는 재생 농법을 하게 되었고 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네.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분도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데 가서 그게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 땅엔 안 돼라고 할 때 내 농장을 걸겠다고 당신 땅에서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자기 자신의 그 땅과 옆에 있는 이웃집의 그 농장을 소개하면서 변화 그 차이점 얘기해 준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네네. 그분이 이제 한 단일 작물만 심는 게 아니라 여러 작물을 심어서 이래서 한 작물이 그 해에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다른 작물은 또 그 성향이 다르니까 그것으로서 또 그 하나의 그 이득을 이제 판매해서 이제 그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이제 농사가 다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목축의 어떤 그 이제 소들이 그 뭐 이렇게 방목지처럼 이제 풀을 뜯어서 네. 먹기도 하고 또 닭도 거기에서 이렇게 유유히 그냥 풀어 있는 그야말로 풀이 그 한 닭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그냥 아무리 그 동물 농장에서 아니 동물 복지에서 온 달걀과 거기에서 맞아요. 이렇게 네, 나온 비교하자 비교를 노른자 이렇게 했을 풀어는 때 거. 훨씬 더 영양소가 많았다는 맞아요. 얘기가 좀 인상 깊게 저는 네, 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 혹시 은선 씨,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농법을 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젊은 청년들이 했던 그런 것이 네. 있다고 했는데, 네, 예전에 제가 그 마녀의 식탁인가 그런 그 사이트를 봤어요. 그게 제가 이제 어떤 채식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이제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아가씨들이 이제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다 유기농이긴 한데 거기 중에 하나가 뭐 자연농법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허브를 생산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장 사진 나왔는데 그때는 몇 년 전이어서
너무 막 지저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들 막 깨끗하게 경운된 그런 농장에서 그런 것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막 풀도 막 있고 이런 데서 이제 허브를 재배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해에는 막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이제 거기 이렇게 떠 있더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재배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때는 자연농법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재생농법이 그런 자연농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유기농하고 조금 다른 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그냥 게. 땅에다가 이렇게 네. 씨앗을 뿌려서 그대로 자라도록 왜냐하면 풀도 사실은 나름대로 기능을 하거든요. 네. 풀도 기능을 하고 그래서 풀과 이제 서로 경쟁해서 이제 살아남으면 네. 수확을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농업하시는 분들이 풀 같은 경우는 제초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베어요. 네. 베어서 그 자리에 어디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엎어놓더라고요. 엎어놔서 햇볕을 보지 못하게 네, 네. 이게 하나의 그늘막으로 해서 더 자라지 못하도록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요즘 간혹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태평농법이라고 해서 그냥 씨 뿌려서 거두는 방법. 이제 네. 생산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수익화내기는 힘들고 아마 개인적으로 보는 저는 것 같아요. 몰라서 처음에는 자연농법이 그 전통농법인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무조건 전통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니까 얼마나 좋은 건가, 얼마나 좋은 그런 농법인가. 그거 옛날 대대로 선조들이 해오던 방법인데 막 네. 우리나라에 막 그런 거 보니까 찾아보니까 막 자연농법 뭐 19호 막 이런 게 있더라고. 1호부터 네. 전농법으로 그 봉동 뭐 생강도 네. 전통 농법을 한다고 해서 되게 좋은 그런 건가 보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뭐 전통 농법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토양의 지력을 윤택하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 네. 그러니까 실까 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밭농사하고 논농사에도 차이이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밭농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논농사는 또 다른 이야기. 우리 네.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가 또 많이 중요한데 있잖아요. 그래서 밭농사의 경우는 좀 해볼 수 있다. 그 지금 재생농법으로 나름 노력해서 태평농법이라든지 자연농법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진짜 생각이 곡물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막 이렇게 비도 오고 막 하니까 다른 것들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서 재배가 되는데 그런 거는 곡물은 어떻게 재배될까? 근데 제가 아시는 지인이 예전에 한번 이제 벼농사를 직접 하지는 않고 그거 농법을 개발을 하는데 알로에 농법인가? 네. 그런 거를 개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알로에 농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알로에가 알로에가 그 되게 척박한 땅에서 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있는 벼 모종 뭔가 개발을 해서 네. 이런 농법을 하려고 한다. 그분도 약간 기후 위기에 네. 뭔가 맞춰서 그런 농법을 개발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농업진흥청에서 이제 기후에 맞는 어떤 우리나라의 씨앗들을 가지고 우리 그 기후에 맞게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계속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준비를 하고 와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먼저 건강한 토양에서 나온 어떤 농산물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그 얘기는 이제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해서 나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게 사실은 우리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맞아. 그러한 제품들을 구매함으로써 그 토양의 정리할 질을 수 있고. 개선할 수 맞아. 있는 그런 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토양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그렇게 구매력을 통해서 이제 생산자들이 더 많이 그런 농법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니면 규제를 정말 법적인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뭐 정치 중요한 투표를 통해서 예. 그렇죠. 우리 네. 세금이 그래서. 그 말씀을 네, 이제 하시니까 일단은 모두 다 개개인이 그런 인식을 먼저 음.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네. 오늘의 또 그 키스 더 그라운드 돼지 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또 달에도 좋은 영화를 가지고 우리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건강한 토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최정미, 박은선 두 패널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토양이라는 것. 건강한 지구, 더 나은 우리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기를 희망하면서 지구로운 책 생활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